내 이름은 박준. 33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지만 내 세상은 이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컴퓨터 화면과 덩그러니 놓인 작업 도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벽에는 내가 그린 사파 몇 점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들조차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다.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먼지 쌓인 책상 위를 가로지를 때면 그 빛마저도 외로워 보였다. 나의 하루는 대개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다. 아침 늦게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전날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을 대충 데워 먹는 것이 전부였다. 식탁에 앉아 혼자 젓가락을 움직일 때면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틱, 틱. 마치 시간이 나 혼자만을 비웃듯 흘러가는 것 같았다. 음식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살기 위해 억지로 밀어넣는 느낌이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 내가 사는 오피스텔은 도심 변두리에 강가에 있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 흐름에 동화될 수 없었다. 나는 물을 두려워했다. 아니, 정확히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다. 수영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바닷가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다. 심지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외출조차 꺼렸다. 내 어깨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는 그 두려움의 흔적이었다. 어릴 적 사고였지만 그 기억은 파편처럼 남아 나를 옥죄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악몽이 때때로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래서 나의 작품 속에서도 물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혹여 물을 그려야 할 때면 항상 안전한 컵 안에 물방울이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통제된 형태로만 표현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변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젊은 부부가 큼지막한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뛰노는 모습은 내 시선을 오랫동안 붙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웃었고 개는 주인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연결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어려워했고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을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가두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다. 날씨 예보와는 다르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나는 불안감에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다. 이런 날은 괜히 마음이 더 심란해진다. 과거의 악몽이 빗소리를 타고 찾아오는 것만 같았다.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지만 빗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일러스트 작업을 이어가던 중 문득 현관문 밖에서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빗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간헐적으로 아주 작은 흐느낌 같은 소리도 섞여 들려왔다. 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설마 길고양인가? 비바람이 이렇게 거센데 밖에서 울고 있는 동물이라니. 나는 망설였다.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나의 고독한 세상은 작은 침입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간절하게 들렸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안으로 들이쳤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작고 하얀 털 뭉치였다. 다름 아닌 강아지였다. 녀석은 비에 흠뻑 젖어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잃은 지 오래된 듯했다. 진흙투성이가 된 털은 엉망진창이었고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이 다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녀석의 눈은 크고 검은색이었는데 나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마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강아지라니. 나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게다가 나는 나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생명체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녀석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떨림과 서러움이 내 마음을 아리게 했다. 이리 와. 나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다. 녀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지. 녀석은 내 손 냄새를 맡더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손에 코를 비볐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내게 한 발짝 다가섰다. 나는 녀석을 안아 올렸다. 젖고 차가운 몸이 내 품에 닿자 녀석은 더욱 몸을 떨었다. 나는 얼른 녀석을 집 안으로 들였다. 문을 닫자 비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작은 방 안에는 나와 이 작은 생명체만이 남았다. 나는 수건을 찾아 녀석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녀석은 처음에는 움찔거렸지만 이내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녀석의 털을 닦아주면서 나는 녀석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닌 듯했다. 그저 발바닥이 까지고 온몸에 멍이 좀 들어있었다. 아마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진 모양이었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자 녀석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나는 찬장에 남아있던 오래된 빵 조각과 참치캔을 찾아 섞어주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굶주렸을까. 녀석이 먹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컵라면 하나로 때웠던 내 저녁이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녀석이 배를 채우는 동안 나는 녀석의 털을 자세히 보았다. 북슬북슬한 흰 털에 검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었다. 믹스견인 듯했다. 아마도 버려진 개일 것이다.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비바람 속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네오 이름이 뭐니? 나는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좋았다. 녀석은 내 손길이 좋은지 내 손에 기대어 몸을 비볐다. 이름이 없으면 행운이라고 부를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네가 나에게 와준 게 행운이라고. 녀석은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건지 그렇게 나의 고독한 세상에 행운이라는 이름의 작은 생명체가 불쑥 들어왔다. 행운은 내가 잠들 때까지 내 옆에서 웅크리고 잠들었고 새벽에는 내 얼굴을 핥으며 나를 깨웠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나는 행운을 품에 안고 창밖을 내다봤다. 강변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과
개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행운의 온기가 내 품에 전해지는 동안 나는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가는 기분이었다. 행운과 함께한 며칠은 평생 혼자 살아왔던 내게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행운은 내 모든 일상에 파고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방이는 것은 행운의 활기찬 꼬리 흔들림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행운은 내 발치에 앉아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작업에 몰두할 때면 행운은 내 무릎 위에 살포시 머리를 기댄 채 잠들었다. 그 작은 존재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싸는 듯했다. 나는 행운을 위해 사료와 장난감을 사러 처음으로 애견용품점에 가봤다. 그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료와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어떤 사료가 좋은지, 어떤 장난감이 강아지에게 적합한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행운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싶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정성스럽게 물건들을 골랐다. 내 손에는 행운의 사료 봉투와 삑삑 소리가 나는 인형이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행운과 함께 강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행운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은 풀밭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다른 개들과 마주치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덕분에 나는 공원에서 몇몇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웃집 할머니는 행운을 쓰다듬으며 아유, 예쁘다. 좋은 주인 만났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괜스레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행운은 갑자기 풀밭 한가운데서 흙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엔 녀석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녀석은 끈질기게 흙을 파헤쳤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책 한 권이었다. 겉표지가 찢겨지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제목은 인명구조견 훈련법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이런 책이 왜 여기에 있을까? 행운이 이런 책을 찾아내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다. 나는 무심코 책을 주워들고 행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왔다. 흙을 털어내고 책장을 넘기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물에 젖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집으로 돌아와 행운에게 새 장난감을 던져주었다. 행운은 신나게 장난감을 물고 와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행운을 보며 웃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내 삶에 가져다준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다. 텅 비어 있던 내 세상에 행운이라는 따뜻한 존재가 들어오면서 나는 점차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나는 행운을 안고 소파에 앉았다. 녀석의 부드러운 털이 내 팔에 닿았다. 문득 어깨의 흉터가 다시금 느껴졌다. 어릴 적의 그 사고, 깊은 물속에서 헤매던 기억.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그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오랜 시간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물을 피했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도 피했다. 혹시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나 자신을 또다시 무력하게 만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는 행운이 있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녀석은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었다.
녀석의 존재는 내게 잊고 지냈던 용기와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행운을 꽉 안아주었다. 행운은 내 품에서 만족스러운 듯 낑낑거렸다. 어쩌면 행운은 그저 내게 살아있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닫힌 세상에 작은 균열을 내고 빛을 들이기 위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변화시키고 있었다. 행운이 내 삶에 들어온 지 몇 주가 흘렀다. 나의 일상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방을 채우지 않았다. 행운의 작고 귀여운 발소리, 만족스러운 듯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내 이름을 부르듯 짖는 소리가 그 빈자리를 메웠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행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고, 저녁에는 작업이 끝나면 행운과 함께 강변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햇살 아래에서 뛰어노는 행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세상과의 단절을 스스로 택했던 나에게 행운은 아주 천천히 외부와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다. 강변공원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퇴근 시간 무렵이면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나 연인들, 그리고 나처럼 반려견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웠지만 행운 덕분에 몇몇 사람들과는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유, 강아지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같은 질문을 들을 때면 나는 쑥스러우면서도 행운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행운과 함께 강변공원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강물 위를 부서뜨리며 반짝였고 잔잔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행운은 내 옆에서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다. 녀석은 풀밭을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고 때때로 다른 강아지들과 만나면 킁킁거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그런 행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눈에 띄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강가 쪽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강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행운은 달랐다. 녀석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강물 쪽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절박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듯했다. 행운아, 왜 그래? 나는 녀석을 말리려 했지만 행운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녀석은 내가 잡고 있던 목줄을 잡아 끌며 강물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 모습에 나는 더 당황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이미 체력이 다한 듯 힘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강계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몇몇 남자들이 망설이며 강물 쪽으로 다가섰지만 선뜻 뛰어들지는 못했다. 강물은 겉보기에는 잔잔해 보였지만 물살이 제법 센 곳이었다. 게다가 수심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내 몸은 굳어버렸다. 어깨의 흉터가 다시금 통증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 단어는 내게 공포 그 자체였다.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내 어릴 적 악몽과 겹쳐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서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서 누가 좀 뛰어들어요. 애가 죽어가요. 아이의 엄마가 절규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옆에 있던 행운이 다시 한번 크게 짖더니 내 손에 들린 목줄을 순식간에 벗겨내고 강물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행운아, 안 돼. 나는 소리쳤지만 이미 녀석은 내 통제를 벗어나 강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녀석은 강물가에 서서 다시 한번 힘껏 짖어댔다. 마치 도와주세요 어서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행운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행운을 잡으려 했지만 녀석은 이미 내 소나기를 벗어나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상황에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니. 저렇게 무능한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그 목소리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덩치 큰 남자가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싫어했던 유형의 사람이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 나는 그에게서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예전 동네에 살던 그 재수없는 형 같았다. 당신은 뭔데 남을 그렇게 비난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쏘아붙였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소. 저기 보쇼. 당신의 개까지도 저렇게 필사적으로 뛰어들려 하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거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무능함과 비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 사이 아이는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행운은 여전히 강물가에 서서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를 올려다보는 행운의 눈빛에서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강렬한 메시지를 읽었다. 주인님, 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요. 나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들이 비명을 질렀다.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차가운 물, 발버둥 쳐도 잡히지 않는 심연, 그리고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검은 그림자들.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행운의 눈빛, 그리고 아이의 희미한 비명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비웃음 섞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렇게 무능한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그 말은 내 과거의 상처를 정확히 꿰뚫고 들어왔다. 나는 항상 무능하고 약한 존재였다. 그 트라우마에 갇혀 세상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공포를 깨고 나설 것인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본능이었다.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항상 내 안에 존재했던 무언가.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이 순간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행운을 위해, 그리고 저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공포를 마주해야만 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나는 평생 이 비겁함과 무능함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폐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행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녀석은 여전히 나를 보며 짖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서 나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았다. 주인님은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젠장. 나는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강물 쪽으로 달려갔다. 내 몸이 물에 닿기 직전 나는 잠시 멈칫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깨의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렸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다.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감각이었다. 나는 발버둥 쳤다.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굉음이 들렸다. 과거의 악몽이 마치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물속에서 헤매던 나,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던 그 순간 콜록콜록 나는 물을 들이켰다. 그때였다. 내 옆으로 무언가 튀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행운이었다. 녀석은 이미 내 옆에 와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작은 몸은 물살에 흔들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녀석은 내 바짓가랑이를 물고 힘껏 잡아당겼다. 마치 정신 차려요. 주인님 제가 있잖아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행운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녀석의 간절한 눈빛이 내 정신을 붙잡았다.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흐릿했던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 아이가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행운의 등 뒤에서 헤엄쳤다. 녀석은 나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다. 행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듯 앞서 나갔다. 나는 행운의 작은 몸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녀석은 나에게 잊고 지냈던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물속에서 나는 익숙한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따라갔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통증을 잊을 만큼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했다. 강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모두 숨죽이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비웃음 대신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아이에게 집중했다. 조금만 더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이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이는 거의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이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아이에게 팔을 뻗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차가운 아이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살았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강가로 헤엄쳐 나갔다. 행운은 내 옆에서 마치 보디가드처럼 나를 보호하며 함께 헤엄쳤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강가에 겨우 다다랐다. 사람들이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나는 힘없이 강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물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인지 몸이 덜덜 떨렸다. 행운은 내 옆에 앉아 내 얼굴을 핥았다. 나는 행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행운아, 내 덕분이야. 아이의 엄마는 울면서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물을 토해내며 간신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아까 나를 비난했던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미안함,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존경심마저 느껴졌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행운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물에 대한 공포에 갇혀 살았던 나의 세상은 행운과 함께 이 순간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나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고 있었다. 강물에서 아이를 구해낸 그날 이후 내 삶은 또 한 번 격변했다. 정신없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진술을 마친 후 나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행운은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녀석은 내가 물에 뛰어들었을 때보다 더 불안해하는 듯 보였다.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욕실 문 앞에서 낑낑거렸고 잠이 들 때까지 내 품에 파고들었다. 녀석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전날의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강물에 빠진 아이, 반려견과 함께 구한 의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내 이름과 행운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었다. 나는 인터넷 기사를 읽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초췌했지만 행운은 강물 속에서도 용맹하게 나를 이끌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댓글들은 대부분 나를 칭찬하고 행운을 기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몇 댓글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저 남자, 평소엔 물이라면 질색하던 사람 아니었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맨몸으로 뛰어드는 건 무모한데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내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아이의 부모님이 행운과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고 회복 중이라고 했다. 아이의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은인이세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강아지 정말 똑똑해요.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지 계속 짖으면서 주인님을 끌어당기더라고요. 나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행운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망설였을 겁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은 사례금을 내밀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가를 바랄 수는 없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행운을 안고 한참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행운은 내게 말없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녀석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예전처럼 숨어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었다. 평소에 말 한마디 섞지 않던 이웃들이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작업 의뢰도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강아지와 함께 아이를 구한 박준 씨로 기억했다. 칭찬과 관심은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잊고 지냈던 유대감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었다. 강물에서 아이를 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행운과 함께 강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행운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주위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공원 한가운데 작은 연못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또 무슨 일이지? 물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행운은 이미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녀석의 행동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했다. 나는 행운을 따라 연못 쪽으로 뛰었다. 연못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한 어린 여자아이가 연못께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우리 인형이 물에 빠졌어. 흡. 아이는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켰다. 연못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가 아끼는 듯한 봉제 인형 하나가 둥둥 떠 있었다. 연못은 깊지 않았지만 아이가 혼자 들어가기에는 위험해 보였다. 게다가 주변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울면서 인형을 꺼내려 연못 안으로 발을 담그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막았다. 얘야, 위험에 들어가면 안 돼.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하지만 내 인형이 엄마가 사준 건데. 아이의 울음에 나는 어쩔 줄 몰랐다. 그때 행운이 내 옆에 와서 연못 안의 인형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연못 안으로 뛰어들 기세였다. 행운아, 잠깐만. 나는 녀석을 말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나뭇가지 같은 것이라도 없나 찾았다. 다행히 연못께는 제법 길고 튼튼해 보이는 나뭇가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나는 얼른 그 나뭇가지를 주워 인형 쪽으로 뻗었다. 나뭇가지를 이용해 인형을 끌어당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인형은 물살에 조금씩 떠내려갔고 나뭇가지는 너무 길어서 조작하기 힘들었다. 나는 몸을 숙여 나뭇가지를 더 깊숙이 넣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연못께 이끼가 껴 있었는지 내 발이 미끄러졌다. 으악, 나는 중심을 잃고 연못 안으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물이 또다시 내 온몸을 감쌌다. 콜록콜록 물을 들이키며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다시 찾아온 물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어깨의 흉터가 욱신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 옆에 행운이 있었다. 내가 물에 빠지자마자 행운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못 안으로 뛰어들었다. 녀석은 내 옷깃을 물고 힘껏 끌어당겼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은 놀라웠다. 녀석의 도움으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몸을 가눌 수 있었다. 연못은 깊지 않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워서 몸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행운이 이끄는 대로 팔을 움직였다. 어릴 적 수영을 배울 때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물속에서 몸을 가누는 법, 팔다리를 움직여 추진력을 얻는 법. 나는 본능적으로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나의 몸은 물속에서 놀라운 유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물이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인형이 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행운은 내 옆에서 마치 잘했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행운과 함께 연못 밖으로 나왔다. 아저씨 인형 감사합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랑 강아지 덕분이에요. 그때 내 옆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역시나군. 나는 고개를 돌렸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지난번 강물에서 아이를 구했을 때와는 다른 날카로운 호기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연못 안의 나를 똑똑히 본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물속에서 보여준 그 본능적인 움직임을 당신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잖소. 김민준이 말했다. 그런데 아까는 마치 수영선수처럼 능숙하게 물속에서 움직이더군.
그리고 저 강아지 보통 개가 아니더군. 나는 당황하여 변명하려 했다. 그게 저도 모르게 그저 아이를 돕고 싶어서. 김민주는 비웃었다. 그 정도 연기쯤이야.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않소? 어릴 적에 물에서 크게 사고라도 당한 건가? 그래서 물 공포증이 있는 척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어릴 적 사고, 그리고 물에 대한 공포. 그것은 나의 약점이었다. 그 약점이 드러날까봐 나는 항상 조심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리고 저 강아지, 저건 훈련받은 구조견처럼 움직이더군. 당신이 훈련시킨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구조견이었는데 당신이 데려온 건가? 그의 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꿰뚫었다. 나는 행운을 바라봤다. 행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내 발치에 앉아 있었다. 녀석은 훈련받은 적이 없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유기견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말처럼 녀석은 물속에서 내가 당황할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었다. 마치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처럼. 녀석의 행동은 일반적인 반려견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민주는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뭔가 수상해. 나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당신의 행동은 모순투성이야. 물을 무서워하는 척하면서도 위급할 때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움직인다. 게다가 훈련받지 않은 개가 마치 구조견처럼 행동한다. 뭔가 있어. 나는 반드시 당신의 비밀을 밝혀낼 거요. 그는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의 비밀이,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를 위험에 처했다. 김민주는 내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심은 나를 옥죄어 왔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아이는 내 옆에서 김민준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는 왜 그래요? 아저씨가 인형 꺼내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저씨, 근데 아저씨는 진짜 물을 무서워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사실은 아주 많이 무서워해. 근데 어떻게 인형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저씨가 구해준 형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나는 행운을 바라봤다. 행운은 마치 내 마음을 아는 듯 내 손을 핥았다. 행운이가 용기를 줬어.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니까.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행운이도 멋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나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김민준의 의심은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이지은의 순수한 믿음은 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나는 행운과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는 내가 외면했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행운을 품에 안았다. 행운은 내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행운의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김민주는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할 것이다. 내가 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리고 물속에서 내가 보여준 비범한 능력, 이 두 가지 모순은 분명 그를 자극할 것이다. 나는 어릴 적의 사고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나는 사실 어릴 적부터 수영에 재능이 있었다. 수영선수를 꿈꿀 정도로 물속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친구와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이다. 나는 간신히 살았지만 친구는 끝내 찾지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물을 끔찍이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내가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물은 내게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나는 물을 피했고 수영복은 물론이고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지웠다. 나의 재능은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행운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강물에서 아이를 구하는 극적인 순간을 겪으면서 그 억눌렸던 재능과 본능이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물이 무서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만은 없었다. 나의 행동은 이미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김민준 같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었다. 나는 내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행운이 찾아낸 낡은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인명구조견 훈련법. 흙과 물에 젖었던 흔적이 선명했다. 나는 책장을 넘겼다. 인명구조견의 역사, 훈련 방법, 그리고 사람과 개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되어 있었다. 나는 행운을 보았다. 녀석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개였다. 그런데도 녀석은 물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고 나를 이끌었다. 그것은 단순히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마치 녀석이 나의 잊혀진 능력을 일깨워 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책을 읽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김민준이 나를 의심하든 말든 나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행운이 내게 준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행운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잊고 지냈던 나의 재능을 다시 마주할 때가 온 것이다. 어쩌면 행운은 그저 길 잃은 유기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녀석은 내게 보내진 특별한 존재. 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나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운명적인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행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나의 손길에 만족스러운 듯 낑낑거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 김민준과의 대화는 내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살 수 없었다. 나의 작은 오피스텔은 더 이상 나만의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행운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나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의 가장 큰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동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희망나눔 수영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였다. 대회의 종목 중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명구조 시범이라는 특별 종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이 대회가 나를 위해 준비된 무대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깨의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대회 포스터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주최 측 명단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가 이 대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제는 나를 이 무대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명구조 시범이라니. 그가 나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종목임이 분명했다. 그는 내가 물을 무서워하면서도 물속에서 능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직접 목격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 나를 시험하려 할 것이다. 피할 수 없겠군.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행운은 내 발치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렸다.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나는 행운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격려를 느꼈다. 녀석은 내게 도망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결국 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내 손은 신청서를 쓰는 내내 떨렸다. 이름, 나이, 그리고 특기란에 수영이라고 적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명구조 시범 종목에도 과감히 체크했다. 나는 이 대회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될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영대회가 아니었다.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 이지은이 소식을 듣고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저씨, 수영대회에 나간대요. 진짜 멋있다. 행운이랑 같이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그렇게 됐어. 아저씨가 1등 할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이지은은 천진난만하게 주먹을 쥐어 보였다. 아이의 순수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나는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매일 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막히고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절망감. 어릴 적 사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 쉬어야 했다. 행운은 내가 악몽을 꿀 때마다 내 옆으로 다가와 몸을 비비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대회 전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 노력했지만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나는 불을 켜고 앉아 내가 행운에게 구해준 낡은 인명구조견 훈련법 책을 다시 펼쳐 들었다. 책에는 사람과 개의 유대감이 구조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조견이 위험에 처한 주인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나는 행운을 바라봤다. 녀석은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행운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드디어 대회의 날이 밝았다. 쨍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이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회장으로 향했다. 대회장은 강변에 마련된 임시 수영장이었다. 꽤 규모가 컸고 관중석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했다. 나는 저 멀리서 김민준이 운영진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수영장 물을 보자마자 나는 또다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맑고 푸른 물빛은 오히려 내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나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경기 시작 전 참가자들은 몸을 풀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물속에 뛰어들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힘내세요. 이지은이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나는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아이의 엄마도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드디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명구조 시범 종목 차례가 되었다.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잡고 종목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종목은 특별히 준비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명구조 시범입니다. 이 종목은 사람과 반려견의 유대감,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참가자께서는 수영장 건너편에서 허우적거리는 인형을 구조견과 함께 구해내는 시범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나는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수영장 건너편에는 실제 사람 크기의 인형이 물 위에 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번에는 행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행운은 훈련받은 구조견이 아니었다. 녀석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다가섰다. 행운은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내 손은 차가웠고 온몸의 근육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했다. 저 남자가 과연 물에 뛰어들 수 있을까? 개를 시켜서 구조하려나? 온갖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김민주는 진행 요원 옆에 서서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내가 연기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게임에 불과했다. 진행 요원이 시작 신호를 보냈다. 시작. 나는 망설였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나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에 어릴 적 사고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검푸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나.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던 친구의 손. 공포가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낑낑 그때 내 옆에 있던 행운이 낮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내 바짓가랑이를 물고 힘껏 잡아당겼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주인님, 어서요, 제가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행운은 나를 보더니 수영장 안의 인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녀석은 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행운을 바라봤다. 이 작은 생명체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녀석의 용기가 내게 전해지는 듯했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행운이가 있잖아.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 물보라가 크게 일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폐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발이 따로 노는 것 같았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며 관중석에서는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주는 피식 웃었다. 역시나군.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는 수영장 바닥을 발로 차보려 했지만 미끄러지기만 할 뿐이었다. 숨이 막혀왔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공포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 했다. 그때 다시 한번 행운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녀석은 나의 팔을 툭툭 치더니 앞서가며 헤엄쳤다. 녀석의 작은 몸은 물살을 가르며 놀라운 속도로 나아갔다. 나는 행운을 따라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녀석은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수영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처럼 정확한 박자로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유도했다. 나는 행운의 움직임에 맞춰 내 몸을 맡겼다. 어릴 적의 수영 기술이 본능적으로 되살아났다. 나는 물속에서 몸을 갚혀 움직이는 방법을 서서히 깨달았다.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행운 덕분에 그 공포를 이겨낼 용기가 생겼다. 수영장 건너편 인형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팔을 힘껏 저어 인형에게 다가갔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내가 물에 적응하여 헤엄치는 모습에 놀란 듯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그의 표정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예상과 나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인형에게 다다랐을 때 나는 인형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행운과 함께 천천히 돌아 나오기 시작했다. 행운은 나의 옆에서 마치 나를 보호하듯 함께 헤엄쳤다. 우리의 움직임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마치 오래도록 함께 훈련해온 구조팀 같았다. 수영장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인형을 안전하게 밖으로 던져 올렸다. 그리고는 행운과 함께 물 밖으로 나왔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더 이상 추위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알 수 없는 희열과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지은은 팔짝팔짝 뛰며 아저씨, 최고 행운이 최고라고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김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진심 어린 인정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행운을 꽉 안아주었다. 행운은 내 품에서 만족스러운 듯 낑낑거렸다. 녀석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녀석은 내게 숨겨진 용기와 능력을 일깨워 주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나를 끌어낸 것은 사람도 구명 튜브도 아닌 훈련받은 적 없는 내 반려견이었다. 녀석은 내가 이 세상의 물속에서 다시금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대회는 나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박준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이제 더 이상 막힌 벽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행운과 함께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영장에서 물보라를 가르며 인형을 구조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알 수 없는 벅찬 희열과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행운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었다. 관중석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행운을 품에 안고 숨을 헐떡이며 그 순간을 만끽했다. 내 눈에는 오직 행운에 순진하고 반짝이는 눈만이 들어왔다. 녀석은 내가 해냈다는 것을 아는 듯 꼬리를 힘껏 흔들며 내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닿는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나는 해냈다.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냈다. 사람도 구명 튜브도 아닌 훈련받은 적 없는 나의 반려견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경외심과 감탄, 그리고 깊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물을 무서워하는 이상한 남자로 보지 않았다. 대신 두려움을 이겨낸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 잊고 지냈던 자존감을 돌려주었다. 그때였다. 김민준이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아까의 비웃음이나 의심 대신 경악과 함께 깊은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굳게 닫혔다. 박준 씨.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날카로움과는 달리 낮고 떨렸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그의 평소 오만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김민준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를 들춰냈고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롭혔던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솔직한 사과는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가 나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오해가 풀렸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다. 김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가득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합니다. 그 물 공포증을 이겨내고 그렇게 능숙하게 헤엄치다니. 대체 어떻게 그런 건가요? 그의 질문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행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행운이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의 잊혀진 능력을 일깨워 줬고요. 나는 내 어깨의 흉터를 무심코 만졌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이자 내가 극복해낸 상징이었다. 그때 이지은이 내게로 달려왔다. 아저씨, 최고예요. 행운이도 최고, 아이는 내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아이의 엄마도 내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저의 딸아이에게도 큰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나는 이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의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아이가 내게 보여준 순수한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었다.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최 측 관계자들은 내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얼떨결에 마이크를 잡고 짧은 소감을 이야기했다.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물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반려견 행운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운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관중석에서는 더욱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행운의 이름을 연호했다. 행운은 마치 자신의 공을 알아주는 듯 꼬리를 힘껏 흔들며 기뻐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나의 약점은 이제 나의 강점이 되었고, 나의 트라우마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명구조 시범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물론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내게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아들었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김민주는 시상식이 끝난 후 다시 나게 다가왔다. 박준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 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겠소.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대신 겸손과 진심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나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뭘 도왔다고. 당신이 저를 의심하고 저를 시험에 들게 했기에 제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맞서야만 했고 결국 그 덕분에 제가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렇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군. 역시 박준 씨는 특별해. 그의 웃음에는 이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 나는 행운과 함께 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강물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더 이상 내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강물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예전에 나는 초라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행운은 내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함께 걸었다. 나는 행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행운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저 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야. 행운은 알아듣는 듯 내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존재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나의 잊혀진 재능을 일깨워 주었으며 무엇보다 나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시도 잠을 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평온했고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어릴 적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 나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강해지는 과정의 일부였다.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인명구조견 훈련법 책을 다시 펼쳤다. 책 속의 글자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제 나는 이 책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재능과 행운의 본능을 결합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작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은 내게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의미했다. 나는 이제 강물에 뛰어들 수 있었다. 나의 옆에는 언제나 행운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직감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일지도 몰랐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행운과 함께 그리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 수영 대회에서의 사건은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았다. 나의 용기 있는 행동과 행운의 놀라운 활약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에서는 나를 두려움을 극복한 의인으로 칭송했고 행운은 용감한 영웅견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관심과 찬사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점차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김민준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대회 직후 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의 사과는
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인정했고 내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그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내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박준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저는 이 지역 신문사 기자들과도 연이 깊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행운의 활약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나의 이야기를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왔다. 덕분에 나는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나의 과거 트라우마와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에 깊이 공감하고 감동했다. 특히 훈련받지 않은 반려견이 주인을 물속에서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언론의 관심은 내게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주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지역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였다. 그곳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물 관련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보호소 소장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명받았다며 내게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박준 씨의 물에 대한 이해와 행운이의 뛰어난 본능이라면 저희 보호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인명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박준 씨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물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행운의 맑은 눈을 바라보자 나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보호소의 제안을 수락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나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호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유기동물들이 있었다. 상처받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을 돌보며 나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았다. 특히 나는 행운과 함께 물속 구조 훈련에 집중했다. 보호소 근처에는 작은 훈련용 연못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행운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물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물속으로 뛰어들 때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고 몸이 경직되었다. 하지만 행운은 언제나 내 옆에 있었다. 녀석은 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내 팔을 툭툭 치거나 물속에서 나를 유도하듯 앞서 나갔다. 녀석의 존재는 내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점차 나는 물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몸은 어릴 적처럼 다시 물과 하나가 되는 듯했다. 잊고 지냈던 수영 재능이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이제 물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행운의 능력도 나날이 발전했다. 녀석은 내가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나를 붙잡고 물 밖으로 끌어내는 훈련을 반복했다. 녀석은 타고난 인명구조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누구도 훈련시킨 적 없는 녀석이었지만 녀석은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나는 녀석이 정말로 나를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 씨가 보호소를 찾아왔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박준 씨, 이건 제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다. 그는 지난번 대회에서 모금된 수익금의 일부와 자신이 개인적으로 후원한 금액을 더하여 보호소에 기부한 것이었다. 제가 이전에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돈이 보호소 운영과
구조견 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돈을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준 씨, 덕분에 보호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앞으로 저도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날부터 보호소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주로 행정 업무를 돕거나 보호소 시설 보수에 힘썼다. 때로는 내가 행운과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보았다. 이지은도 보호소를 자주 찾아왔다. 아이는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보호소를 방문하여 유기견들을 돌봤다. 특히 행운과 나는 이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지은은 내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고 때로는 작은 그림을 그려와 내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내가 행운과 함께 물속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이지은과 나는 보호소 옆 작은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행운은 우리 옆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저씨는 이제 물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지은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아. 행운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나는 행운을 바라봤다. 녀석은 물속에서 헤엄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맑고 순수했다. 아저씨는 진짜 멋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이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너도 충분히 멋진 아이야.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돼. 나는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어릴 적 사고로 인해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나의 재능은 묻혀 있었고 나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행운이 나의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녀석은 내게 숨겨진 용기를 일깨워 주었고 내가 가진 재능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씨와 같은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 이지은과 같은 아이들은 나를 보며 꿈을 꾸고 용기를 얻었다. 나의 작은 재능과 행운의 본능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변화에 깊이 감사했다. 나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의 일러스트레이터 경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동물 관련 서적이나 잡지에서 사파 의뢰가 쇄도했다. 특히 인명 구조견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을 그렸다. 나의 그림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자아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망, 그리고 유대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나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나의 삶의 증거가 되었다. 나는 보호소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친해졌다. 그들은 모두 동물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리며 보호소를 가꾸고 유기동물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잊고 지냈던 공동체 의식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행운과 함께 강변을 산책했다. 노을진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물가에 앉아 행운을 품에 안았다. 행운은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만족스러운 듯 잠이 들었다. 나는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행운은 나의 삶의 구원자였다. 녀석은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었고, 내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혼자 울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물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물은 더 이상 내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의 상징이었다. 나의 어깨에 남아있는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용기와 회복의 증표가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진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작은 오피스텔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공허함이나 고독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가득했다. 나의 방에는 행운의 장난감들이 굴러다녔고, 벽에는 행운과 함께 그린 행복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삶은 행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고, 내가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눌 때 얻을 수 있는 평화. 시간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렀다. 수영대회에서의 영웅적인 사건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헌신적인 봉사활동 이후 나의 삶은 눈부시게 변화했다. 박준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고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행운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나를 세상으로 이끈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2년 후 나는 더 이상 작은 오피스텔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나는 강변 근처에 위치한 넓고 아늑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집 마당에는 행운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강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테라스도 있었다.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 앉아 행운과 함께 강물을 바라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과 만족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대신 그 아름다운 흐름 속에서 나는 삶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나는 여전히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했지만 나의 작품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나의 그림 속에는 이제 생명력 넘치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인명구조견 관련 사파들은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나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용기와 희망,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데 힘썼다. 나의 그림들은 이제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도 전시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무엇보다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와의 연결이었다. 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단순한 자원봉사자를 넘어 수중 인명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다. 나의 경험과 행운의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호소 내에서 체계적인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전국 각지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반려견 주인들이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반려견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매주 토요일, 보호소의 훈련용 연못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나는 물속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훈련생들을 지도했다. 행운은 나의 가장 훌륭한 조교였다. 녀석은 다른 훈련견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때로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훈련생들의 문제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기도 했다. 녀석의 영리함과 뛰어난 본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던 반려견들은 녀석들의 노력 덕분에 용감한 구조견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주인들은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았다. 김민준 씨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보호소 운영위원회에 합류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언론과의 소통을 담당하며 우리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 진심으로 말했다. 박준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도요. 이제 저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우정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주말이면 보호소를 찾아와 나와 행운을 도왔다. 그녀는 내가 진행하는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행운과 나를 보며 자란 덕분인지 그녀는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어린 훈련생들과 반려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훈련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아저씨, 이 강아지는 물에 발 담그는 걸 무서워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나의 어깨너머로 배운 노하우들을 능숙하게 활용했다. 나의 삶은 이제 행복과 보람으로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행운은 나의 가족이었고, 보호소의 사람들은 나의 동료이자 친구들이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나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작은 강변 생명 존중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 도서관은 김민준 씨의 후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지어졌다.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었다. 도서관 한쪽 벽면에는 나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행운을 비롯한 구조견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구조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했다. 개관식 말미, 나는 연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했다. 김민준 씨는 뿌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지은은 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발치에는 행운이 앉아 있었다. 녀석은 나의 다리에 몸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이곳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저는 한때 물을 끔찍이도 무서워하고 세상과 단절된 차에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준 것은 사람도 구명 튜브도 아닌 훈련받은 적 없는 저의 반려견 행운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행운이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의 잊혀진 재능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은 생명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이 도서관이 많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다. 이지은은 내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완전해졌다. 개관식이 끝난 후 나는 행운과 함께 도서관 앞 강변을 걸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 위로 드리워져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 나는 강물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언제나 행운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강변을 걷던 중 작은 아이들이 도서관 문을 열고 달려나와 해맑게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그림책이 들려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은 나의 미래이자 우리의 노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씨앗들이었다. 나는 행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만족스러운 듯 내 품에 파고들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